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감돌면서 전날 급락했던 한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기 때문인데요. 코스피는 2170선으로 회복을 했고 코스닥은 1% 넘게 올랐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ETF의 순자산 총액이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속적인 신상품 공급과 국내 주가지수 상승에 힘입은 결과인데요. 지난해 ETF의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6.54%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9년 예탁결제원의 의무보호예수로 설정된 상장 주식은 전년 동기 대비 19.4% 증가한 30억 2,716만 주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 주식은 6%대로 감소했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펀드 환매를 중단한 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3일 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펀드 실사 결과는 1월 내에 나오지 못할 전망입니다. 펀드 실사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와야 라임 측의 환매 재개 입장도 나올 수 있어 시장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화요일 밤에는 이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슬희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과 이란의 사태에서 여러 혼란이 있는데요. 이때 또 알찬 주식 정보도 나눠보시고요. 또 실시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이죠.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 아싸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있었을까요? 엄선해서 모아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도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인데요. 먼저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제가요, 이 어릴 적에 과학 상상할 시간만 되면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줄곧 그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어느덧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대차에서요, CS2020에서 도심항공 모빌리티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그 의견을 피력했죠. 이 국토교통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화답하면서 향후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할 것이라는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요. 국내 투자자들도 미리부터 옥석 가리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어떠한 종목에 좀 더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베셀, 그리고 샘코, 또 퍼스텍, 한국카본 등이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도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정말 이 출시가 되는 날이 언제일지도 손꼽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화장품주들의 날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날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완화에 따라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그러니까 따이공들이 한국에 있는 화장품들을 많이 구매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최근 한중 정상회담의 양국 간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 것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화장품주와 함께 또 면세점주들의 움직임도 탄탄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화장품 수출량과 중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또 면세점 매출 등에 있어서도 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주요 화장품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아무래도 작년 4분기보다는 올해 1분기가 좀 더 강하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화장품주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인사 소식 살펴봤고 이어서 세 번째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좀 유망 섹터 좀 찾아보면요. 조선주도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이 조선주 체크해 보면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이 조선업 수주량이요. 중국을 제치고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인사 소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하반기,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중국에게 있어서 조금 뒤처졌던 수주 물량을 보였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엄청난 집중 수주를 통해서 중국을 제치고 2년 연속 세계 1위를 지켜냈다고 합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수년간 침체가 이어졌던 조선업 고용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자, 특히 올해 러시아, 카타르, 모잠비크 등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조선업황 뚜렷한 개선세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전 세계적으로요.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LNG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의 호황은 당분간은 쭉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업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앞불사, 우리 시장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리츠 ETF에 대한 제동이 걸렸다라고 해서요. 좀 아쉬울 부분이 생긴 것 같아서 좀 살펴볼게요. 한국거래소가 최근 과열 논란이 불고 있는 리츠 ETF 상장에 제동을 걸게 되면서 좀 올해 초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자산운용사들의 리츠 ETF 상장 계획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리츠 ETF, 사실 주식시장에서요. 이 리츠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상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거래소는 이 리츠 ETF에 자금이 몰려서 소주 리츠 상장의 이 변동성을 키우는 수급 불균형이 좀 나타나게 되게 따라서 이 상장 리츠 수가 최소 10개 이상이 될 때까지는 홀드를 시켜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대기 중인 리츠 ETF 상장을 좀 보류했다라는 건데, 자, 거래소에서는 상장 리츠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올해 예정된 이 리츠 상장을 좀 서두르겠다라는 방침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당분간 신규 상장은 스톱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해 가시면서 대응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사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CES 2020과 함께 국내 주식시장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일단 CES 2020에서 현대차가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 즉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지원하고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자 국토해양부, 교통부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화답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시진핑 방안이 맞물려서 그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면세와 화장품주도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이 조선업 수주가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요. 이 호황기를 맞아서 조선업이 계속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슬희 전문가님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여러 이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이슈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미래 그런 산업군들을 좀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플라잉카 쪽이 굉장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네, 현재 지금 뭐 현대차에서도 굉장히 이런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의견을 또 피력을 하면서 또 국토통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등등 이제 이런 미래 산업군 종목군들은 이런 정부 지원 정책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앞으로 이에 따라서 이 향후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제 동방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겠습니다. 현재 뭐 미국에서도 이 도심 모빌리티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 모빌리티 간 서비스를 연결해서 새로운 또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속한 실현을 위해서 이 현대차를 포함한 이제 관련 업계를 계속해서 이제 지원할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 플라잉카는 전기차 혹은 이제 자율주행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머나먼 이야기처럼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에서도 상용화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시기를 앞당기기 위함으로 좀 보셔야겠습니다.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업계에서는 이제 2020년에는 시제기 개발 그리고 2029년을 상용화 시기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현대차가 이 도심항공 사업에 대한 뜻을 보인
올린 것은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이제 2018년부터 개인 항공기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지금 설계를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업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차보다 이제 개인 항공기가 오히려 더 먼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대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비해서는 이제 하늘이 장애물이 상대적으로 더 적기 때문인데요. 국내를 제외한 미국에서는 이미 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도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시장이 계속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겠고요. 특히나 이제 항공 대표 제조사인 이제 보잉과 에어버스 또한 지속적으로 관련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규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좀 많다고 보지만 앞으로 시장 형성 흐름은 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신규 수요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투자해볼 만한 그런 신규 섹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 규모가 약 1,700조 규모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좀 내다보겠습니다. 네, 1,700조 규모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인데요. 그렇다면 이 수혜주를 빨리 선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가장 좀 많이 알고 계실 게 일단 배세라고 셈코 이 두 가지 종목군인데요. 네. 이 두 가지만 조금 눈여겨보셔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배셀은 이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어떤 무인항공기 관련 국책 사업을 또 수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무인항공기를 개발한 셈코도 이제 수직 이착륙 관련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이제 굉장히 주가가 부진한 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좀 삼으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수혜주로 베셀과 또 셈코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이게 얼마큼 성장하는지 또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다뤄볼 차례인데요. 지금 조선호업 수주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이제는 제대로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시나요? 네, 빠른 시기 안에 주가에 이렇게 크게 반영이 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모멘텀 자체는 충분히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충분히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를 봤을 때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 수주량이 이제 중국을 제치고 또 2년 연속 세계 1위를 또 기록했던 점이 있고요. 이 수년간 침체가 이어졌던 이 조선업계가 또 빠른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더불어 이제 고용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해 국내 선박 수주량은 이제 전 세계 선박 발주 중에서도 이제 30% 가량이 이제 한국이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 세계 1위에 올라섰는데요. 사실상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는 이제 경쟁국인 중국에 비해서 수주 실적이 굉장히 좀 뒤처졌지만 이 하반기 집중 수주를 또 통해서 중국을 제치고 현재 지금 2년 연속 세계 1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앞으로 그동안 이제 죽어있던 주가에 좀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조선업 해외 수주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게 되면서 일단 10만 5천 명으로 이 최저점을 기록했던 조선업 고용자 수도 이제 점진적인 회복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11월에는 이제 3개월 만에 10,000명 이상 또 증가를 하게 되면서 11만 1,000명까지 또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인 좀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다만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이슈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화장품이라든지 특히나 바이오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등을 노리시기보다는 쭉 이제 앞으로 모멘텀을 보시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최대한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조선업 좀 꾸준히 성장하니까 지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관련 종목 어떤 걸 지켜보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낙폭과대되어 있는 종목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고 조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런 모멘텀들이 굉장히 살아난 거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현저히 지금 낮아 있기 때문에 네네. 급등은 못할지라도 이런 바닥권을 조금 이용을 하셔서 분할 매수를 조금 진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싸인사에 대한 이슬이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볼게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반짝반짝 빛이 났을까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의 키워드는 다름 아닌 CES 2020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CES 2020이 다가오게 되면서 기대감 듬뿍 갖고 있는 종목이 바로 첫 번째로 살펴볼 SSR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CES 2020을 계기로 해서 실적이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게다가 보안시장 자체적으로서도 SSR 함께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커져 있는데요. 오늘장 보시면 큰 거래량 동반하면서요, 쭉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엔 상한가까지 기록하면서 오늘장 마친 모습입니다. SSR 같은 경우는요, 이 취약점 진단 전문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5G 시대가 또 도래하게 되면서 보안 시장 자체가 확대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게다가 이 취약점 진단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을 테고요. 또 지능화되는 만큼 이 서버적인 부분에서 취약점이 발견에 특화되어 있는 SSR이 특히 더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전망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이 부각 함께 가져가면서 상한가 안착한 모습으로서 1,860원 올랐네요. 8,070원까지 올라온 SSR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라젠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검색어에 신라젠이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라서 클릭해보니까 역시 호재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에 따라서 조금 진통을 겪었어야 했었던 신라젠이요. 오늘은 방긋 웃었던 모습으로 상한가까지 안착을 한 모습이죠. 전 거래일보다요, 이 거래량이 거의 9배 가까이 급증한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쭉 횡보를 해왔었는데 오늘장은 매우 높은 장대 양봉을 기록한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역시 상한가 터치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3,850원 오르면서 16,750원까지 올라왔고요. 자, 오늘 11시 15분쯤 이 MTN에서요, 신라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장암 관련 인상을 추가적으로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오전장 화들짝 놀라면서 급등세가 펼쳐졌었고, 역시 상한가 풀리지 않고 마감된 신라젠의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엘컴텍 좀 보시겠는데요. 이 미국과 이란의 갈등 격화 어느 정도는 누그러졌다라고 하지만 최근 자산의 이동 흐름을 보건대 이 안전자산으로 좀 많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금값이 많이 뛰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엘컴텍 살펴보시겠습니다. 구리, 금, 그리고 광산 채굴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금 관련주로도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역시 더 크게 각광받아진 모습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갈등 각화에 따라서 조금 거래량 많이 동반해 가면서 쭉쭉쭉 빨간 봉을 크게 그려냈었는데 오늘장에서는 좀 더 크게 반응한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꼬리는 달긴 했지만 그래도 200원 가까이 오르면서 10%의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200원까지 올라온 엘컴텍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들의 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인사소식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역시 아모레퍼시픽 같은 맥락상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서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점쳐지게 되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소식에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화장품 관련주들이요. 작년 한 4분기부터 시작을 했었을까요? 계속해서 쭉쭉쭉쭉쭉 그 기대감을 상승 동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오늘장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 더 크게 탄력받아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8% 가까운 급등세 보이게 되면서 15,500원 올라온 모습입니다. 자, 222,500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인데 아모레퍼시픽뿐만이 아니라 오늘 화장품주들의 날이었으니까 다른 종목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함께 보실까요? 6%대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4,555원 올라온 모습이고, 역시 오늘 또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는데 이슬이 전문가의 스탁세일즈 종목이기도 했었던 한국화장품제조 특별히 살펴보시면 역시 5%대 가까운 급등세 보이게 되면서 32,000원 선까지 올라온 모습도 함께 확인이 됐던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화장품주의 움직임 체크해보셨고 이어서 좀 제약주로 가보겠습니다. 조화제약인데요. 오늘 조화제약이 좋아라고 외친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스피린 관련주입니다. 조화제약. 아스피린이 대장암 세포의 자연적인 세포 사멸을 유도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매수세가 오늘 많이 몰렸던 오늘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좀 꼬리를 길게 달으면서 4,2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도 오늘장 그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자, 조화제약의
오늘장 종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10원 정도 오르면서 3,900원에 오늘 종가는 맞춰진 모습입니다. 자, 이 소식 나오게 되면서 제약주가 함께 그 기대감 실려가는 모습이 그려졌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조화제약과 함께 더불어서 명문제약 그리고 신풍제약 보시겠는데요. 역시 가까이 2% 그리고 3% 가깝게 올라온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고 신풍제약 역시도 4% 넘게 7,250원까지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슈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지금 미국과 이란 사태 때문인지 SSR 보안 솔루션 업체도 상한가를 보였고요. 또 금값과 관련된 주죠. 엘컴텍도 또 높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신라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신라젠 갖고 계시는 분들 또 좋아하셨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과 제이준 코스메틱 그리고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에 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5가지 종목 중에 한 가지 고르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일단 오늘 상한가를 좀 강하게 친 종목인 이제 SSR이라는 종목인데요. 네네. 사실 이 종목은 조금 상장 이래로 올랐던 적이 좀 없었던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쭉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급등 요인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발 이란 공습에 격분한 또 이란이 미국에 이제 사이버 테러를 또 감행했다는 어떤 그런 소식 때문에 수혜를 좀 크게 받아서 상승을 한 모습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란이 이제 핵 협정 탈퇴를 통보하는 등 이제 미국과 이란의 뭐 날선 공방은 주말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란은 이제 주요 원유 운송로로 꼽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또 폐쇄하겠다고 수차례 또 위협을 했으나 아직 이를 뭐 실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라크 쪽에 미군 철수를 하냐 마냐 계속 의견이 번복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슈가 좀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지만 양측의 어떤 그런 신중한 행동으로 전면전이 날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낮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적 문제가 장기적으로 발생 확률도 좀 굉장히 낮다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다시 한번 이런 중동 리스크가 재이슈화가 다시 한번 된다면 테마로서 더 크게 이제 급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근 들어 이제 이러한 이슈 테마가 아닌 기업으로서의 모멘텀도 지금 충분히 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최근 이제 굉장히 크게 급등하고 있는 이제 5G 시장 가속화로 인해서 이런 트래픽과 서비스 증가로 관련 보안 시장 확대가 계속해서 예상이 되는 좀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 기업은 일단 취약점 그 진단 종류가 다양화되고 지능화되는 만큼 이 서버 취약점 발견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란 전쟁 이슈가 아니어도 충분히 기업 자체적으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에이스테크 등등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등세인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5G 수요자가 이제 굉장히 이제 날이 갈수록 1,000만이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그럴 때 이 종목도 이제 같이 조금 주가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시게 되시면은 오늘 강한 수급으로 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내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8,7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신규 매수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급등 이후에 조정 시 다시 7,500원 이하까지 하락을 한다면 이때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다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슬이 전문가님이 선택하신 종목은 SSR이었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보였는데 내일도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4차 산업과 5G 시장 가속화로 인해서 보안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계속해서 또 성장할 수 있다라고 분석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화요일에는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데요. 오늘 스탁세일즈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스탁세일즈 시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머니W 종목 상담 코너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전화하는 거였더라? 혹시나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마구마구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자, 문자로도 가능한데요.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으셔서 저희 쪽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역시 이슬이 전문가께서 오늘 또 특별하게 꼼꼼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지금 바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 나와주셨는데 역시 스탁세일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머니W는 보통 이렇게 종목 상담 받게 되면요. 여러분 혜택이 있다는 거 이제 모두 아시죠? 저희 쪽으로 이렇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요. 다음 날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저희 쪽으로 종목 상담 고민 문자 전화 주셨던 분들 중에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짜잔! 네, 끝자리 번호 005005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과 함께 이 타라 시스템 2주간의 이용권도 함께 드리니까요. 성공 투자의 날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슬이 전문가 지난주 화요일에 나오셨을 때 갖고 온 종목 움직임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화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맞아요. 후성을 가지고 와주셨죠? 이 후성이 6.27% 뛰어오른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와, 이렇게까지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될지 함께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이슬이 전문가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요, 정말 에이스가 됐네요. 에이스테크입니다. 12월 4일에 편입이 돼서 9,470원이라는 최고가 터치한 이후에 수익률 45% 가깝게 짱짱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고요. 2위는 명성 TNS네요. 명성 TNS 역시 40% 이상의 수익률 챙겨가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3위는 인트론 바이오, 그리고 4위가 경동 나비엔이고요. 5위 같은 경우는 부산 밥캣까지 쭉쭉쭉 베스트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과연 이 포트폴리오 내 지각 변동을 일으킬 종목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슬이 전문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세 글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종목 인덕션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최근 인덕션이요, 실제 인덕션 말고 이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모양 때문에 이 인덕션이라는 별명이 생겼죠. 맞습니다. 카메라가 요즘 멀티 카메라, 정말 하나도 부족하고 두 개도 부족하고 이제는 세 개쯤 되어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다라고 할 수 있게 되나 봐요. 근데 이렇게 카메라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때마다 혜택을 받게 될 종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일 텐데요. 이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 있어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이미 맞추신 분들도 있겠지만 2008년 정도로 돌아가게 되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만에 이 10배 이상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올렸던 그런 역사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더 힌트를 드리면 최불암 선생님께서 웃으실 때 어떻게 웃으시죠? 라고 웃으시죠? 네,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이슬이 전문가께서 코웃음을 치셨는데 역시 잠시만 기다리시면 함께 어떤 매력 포인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전화와 문자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이슬이 전문가와 머니W 스탁스에이지로 돌아올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이슬이 전문가님이 가져오신 종목은요. 저도 이 파자를 좀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은 안테나, 카메라, 모듈 그리고 각종 센서를 삼성전자 그 부품에 직접적으로 첫 번째로 공급하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는 것마다 아주 잘 돼서요. 매출이요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네. 주가는 굉장히 조금 조정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지금 굉장히 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뭐 저러한 기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이죠. 이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좀 대장주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전부터 이제 매출 1조 클럽에도 좀 가입되어 있었던 기업이니만큼 이 우량한 좀 실적주다라고 좀 보셔도 무방하다고 보겠고요. 이 동사의 경우에는 2019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이제 1조 415억 원을 기록하면서 2018년보다 무려 78%나 이제 또 성장하는 어떠한 그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지난 2013년에 1조 클럽에 가입 이후에 6년 만에 다시 매출 1조 원을 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큰 의미 부여를 좀 해보셔도 되는 구간이겠습니다. 다만 2019년 4분기 때 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포화가 되면서 이 파트론도 조금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전반적인 2019년 급성장을 달성한 것이 바로 이 멀티 카메라 때문인데요. 이 스마트폰 카메라 트렌드가 이제 복수의 멀티 카메라를 좀 채택하는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핵심 거래처인 이 삼성전자가 자사 플래그십 모델뿐만이 아니라 이 중저가 제품에도 그 듀얼과 트리플 카메라를 적극 탑재를 하게 되면서 수혜를 좀 크게 받았었고 앞으로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3년에 이제 삼성전기에서 분리돼서 나온 파트론인데요. 이 파트론이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니까 그 실적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갤럭시 폰에 대해서 그런 뭐 시리즈 신형 폰들이 계속 나오면서 파트론이 주력 공급사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뭐 카메라, 멀티 카메라가 사실 요새 대세잖아요. 사진 잘 나오기 위해서. 저도 이제 내년에 올해 이제 뭐 많이 나오면은 더 카메라 수가 많은 걸 선택해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지금 업계의 흐름이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눈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의 전쟁. 대세는 쿼드 카메라. 보면은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개나 있어요. 카메라가. 그리고 뒤집어 볼게요. 갤럭시 S11 1억 화소는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1억 화소 이미지 센서로 6K 영상을 찍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카메라 따로 갖고 가실 필요 없이 이 핸드폰 하나면 정말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세가 카메라가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파트론이 정말 수혜를 많이 그리고 실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 직격탄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정말로 기술의 발전이 어디까지 될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맞아요. 작년에는 이제 이 듀얼 카메라로 카메라 시장에서 수혜를 좀 크게 봤다면은 이제 2020년부터는 이 쿼드 카메라의 이제 생산 비중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의 이 카메라 모듈 수요량도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 2020년 상반기는 아마 반도체, IT 그리고 이 카메라 부품주들이 전망성이 지금 굉장히 밝다라고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이 카메라 모듈 수요를 내년 수량으로 따졌을 때는 약 11억만 개가 넘는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또 이제 트리플 및 이 쿼드 카메라가 채용된 이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역시 내 1억 3천만 대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4분기 때 잠깐 주춤했던 이러한 실적의 악영향은 충분히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의 이 중저가 스마트폰에서는 멀티 카메라는 그 기본 스펙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대장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파트로는 당연히 이제 동반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게다가 올해 이제 상반기 출시도 예정에 있는 이 중저가 모델의 이 쿼드 카메라가 굉장히 조금 대거로 채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 메인 카메라도 아까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4,800만 화소 이상으로 굉장히 좀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 작년 대비 평균 구매 가격 또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출로 직결된다면 굉장히 앞으로 큰 수요가 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도 되게 매출이 좋았는데 이제 뭐 쿼드 카메라라든지 멀티 카메라의 수혜를 바로 입음으로써 계속해서 실적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비싸다 보면은 또 부담을 느끼시는 소비자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에는요, 이 중저가 모델들도 본격적으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파트론에서 뭐 부품을 많이 다 대고 그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거의 지금 그쪽 삼성전자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동방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겠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잠깐 주춤했던 시기가 사실 2019년 4분기 때 조금 이제 3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았던 편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2020년 수요 증가라든지 이런 쿼드 카메라 수요 증가 예출액을 그런 매출액을 예상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좀 채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생겼다라고 보겠고요. 일단 중저가 모델 카메라 모듈 수주가 증감에 따라서 또 2020년에는 이제 2분기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이제 실적이 좋아질 예정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요 고객사가 이제 2020년 중저가 모델의 이 쿼드 카메라와 광학식 그런 디스플레이 지문 인식 모듈을 또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장과 신사업 매출이 또 본격화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일단 2020년 상반기 실적까지는 작년 동기 대비 이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 두 가지 다 동반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다만 이제 중반기로 갈수록 이 카메라 모듈 부품업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인 좀 글로벌 악재 이슈들이 좀 잔존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시 자체가 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는 일단 상반기까지만 목표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멀티 카메라의 수혜뿐만 아니라 중저가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까지 함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점점 상승하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빨리 도와드릴게요. 네, 카메라 모듈 대장주 파트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력 포인트도 대장격이겠죠? 함께 판넬 보시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트론 같은 경우는요, 이 매출 1조 클럽을 또 멤버라고 합니다.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실적 역시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매출이 1조 원이라니, 와, 정말 좋겠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역시 카메라 모듈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역시 증권가에서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화살표 봉처럼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멀티 카메라 시장이잖아요. 요즘 카메라 몇 개 있는지로 대결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파트론이 대결을 하면 할 때마다 수혜주로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 역시 그렇게 되면 실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신문 기사도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펴보시면 요즘요 휴대폰도 프리미엄 스마트폰도 프리미엄 스마트폰이지만 중저가 휴대폰의 성능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매출도 본격화되게 됨에 따라서 이 파트론이 가져갈 여러 가지 시장의 영역은 굉장히 넓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슬이 전문가께 제가 차트가 궁금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전문가님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차트를 뽑아왔거든요. 파트론의 차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작년 여름 더웠을 때인데요. 이때 뭐 하반기에 나온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조정 국면을 쭉 받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뭐 목표 주가도 상향하고 있고 뭐 실적도 좋을 것이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이게 또 다시 떨어질 일은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혹은 이만큼 더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걸까요? 알려주시죠, 전문가님. 네, 일단 뭐 전고점까지 한 번에 올라가긴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겠고요. 뭐 여름에 200% 가까이 또 증가했던 만큼 이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서 상승했다는 것은 이미 좀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실적 반영은 보통 1분기가 앞당겨서 주가에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이제 4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주춤했던 부분들은 이미 이번 4, 5개월 동안 조정도 충분히 받았다고 보여지면서 앞으로는 이제 2020년 2분기까지 실적 개선 전망에 대한 모멘텀 또한 앞으로 좀 충분히 지금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조정이기보다는 앞으로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더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언제 매수를 하느냐. 지금 이미 저점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가격 전략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가장 중요한 이 121선 구간을 최근 들어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장기 하락선은 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뭐 현재 구간에서 사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 문제인데 이제 조정받을 때 또한 이 121선 위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지는 굉장히 좀 잘해주고 있다라고 보겠고요. 현재 지금 미국하고 이란 때문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흔들리는 상황인데 만약 다시 한번 또 이슈화가 된다면은 이제 최저 12,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겠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 터치 시에는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일단은 만약에 비중을 조금 나누셔서 내일 시초에도 조금만 비중 줄이셔가지고 매수 바로 가능하다라고 보겠고 일단 우선 단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최근 이제 121선 이 단기 지지대 구간인 12,650원까지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론의 또 분할 매수 전략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파트론 그렇다면 가격 접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판넬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부근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목표 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손절 라인, 지지 라인 받쳐주고 있는 12,650원 부근이니까요. 이 부분 터치 시 매도 전략 취하시는 부분도 잊지 않으셔서 가격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삼성에서 나온 신형이 나온다면 파트론의 실적이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1786-1022 또는 1023 두 대의 전화가 열려 있고요. 문자로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전화 연결 먼저 도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종목 때문에 이렇게 연락 주셨나요? 예, KH바텍이요. KH바텍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2,900원에 20%요. 네, 매수가 22,900원이고 비중은 20%라고 하셨는데요. 좀 하락을 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빨리 연결 예.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종목 자체는 너무 좋은 종목군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너무 급하게 상승했다 보니까 현재 조금 조정을 좀 크게 거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블 관련주로서 최근에 이제 뭐 중국에 완판이 되면서 굉장히 잘 팔리게 되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린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예. 최근 들어서는 이게 뭐 급락일지 사실 뭐 조정일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한 차례 상승이 더 남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뭐 미국, 이란 이런 전쟁 이슈 말고는 사실상 상반기에 계속해서 이제 전망이 좀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지수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뭐 급등은 아니어도 전고점 돌파까지는 조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일단은 정말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 이 종목은 올라가서 조정을 줄 때 이 지지 라인대를 계속해서 올려주면서 올라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결국에는 이 18,000원, 19,850원 이 구간대를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만 조금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정리 한번 다시 도와드릴게요. 지금 손절가는 19,85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고점까지 돌파 가능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하락하셨다고 너무 우울해하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지켜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상담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센트럴 머텍 때문에 전화했어요. 네, 센트럴 모텍 때문에 전화 주셨다고요? 네,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500원에 네. 30%요. 네, 매수가는 25,500원, 또 비중은 30%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슬이 예. 전문가님께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네, 인사 나눠보세요. 오늘 네네. 하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오늘 하락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오늘 굉장히 좀 조정을 굉장히 크게 주긴 했지만은 이게 바로 뭐 추세가 이탈하면서 뭐 재료가 소멸됐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주식이 그렇지만은 급등하면은 중간에 조정이 나오고요. 내려갈 때도 반드시 반등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주식은 추세를 보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뭐 절대 사실 그런 걱정하셔도 될 구간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17,500원, 2만 원대인데 2만 원대를 크게 이탈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되지만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거래량이 어제 들어온 거에 비해서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래 대금이 절반 가까이도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버텨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조금 판단이 서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2만 원대만 조금 멀리 보시고 2만 원만 깨지 않으면은 충분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구간대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내 정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일단은 홀딩 의견 조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죠? 네, 손절가 말씀해 주세요. 손절가는 좀 넓게 잡으시면 이제 2만 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만 그래요? 원 깨지 않으면 홀딩 하셔서 다시 또 회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에 이어서 문자 상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문자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다림에 지쳐갑니다 등등 여러 가지 문자가 도착해 있습니다. 어떤 문자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3196님의 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하세요. 제이스택인데요. 사실 어제 공시도 있었습니다. 삼성 디플에게 있어서 협력한다, 대규모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있었는데 매수가가 13,700원이에요. 오늘 13,850원으로 시초가 형성한 이후에 고점 터치한 이후에 조금 마이너스권에서 맞췄는데요. 이 제이스택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비중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네요. 네,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지수를 따라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 증시가 전반적인 지수가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겠고요. 최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 이란 전쟁 이슈만 아니라면은 지수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2,400에서 이제 2,500까지 도달 시에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전고점 돌파는 못하더라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도 15,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15,000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전략 취하셔서 계속해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계속해서 쭉쭉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신라젠을 물어보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또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슬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보도록 하죠. 5% 갖고 계시고 매수가가 15,300원입니다. 자,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장이 금방 올랐다가 빠져가지고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내일장도 플러스권의 거래 흐름이 이어질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우선 악재를 벗어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임상승인이라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뭐 주식은 뉴스에 팔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수급이 몰릴 것 같지만 크게 상승할지는 아직까지 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겠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121선 돌파 구간이 2만 원대를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2만 원대를 정확하게 슈팅하지 못하고 저항대를 맞고 내려온다고 했을 시에는 그냥 익절을 해주시고 만약에 2만 원 돌파 시에는 2차적으로 25,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상한가 쳤죠. 내일 반드시 오를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2만 원에서 25,000원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 지켜보시고 네,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은 홀딩 의견이 나왔네요. 2만 원 부근을 잘 돌파하는지 혹은 저항을 하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책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트에 약한 거 어떻게 아시고 머니W 하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면서 신세계 물어봐 주셨습니다. 신세계를 40% 정도 갖고 계시는데요. 매수가가 현재 29만 2천 원인 걸 보아하니 현재 축하드립니다. 이익 중이시네요. 자, 오늘 장에서도 5.17%라는 강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세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좋은 종목군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을 조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종목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분명히 조정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 자체는 이미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이랑도 굉장히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악재보다는 호재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봤을 때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수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씩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 종목도 코스닥이 2,400에서 500 도달 시에는 충분히 32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홀딩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32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상승 그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신세계도 잘 갈 수 있기를 함께 기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함은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 상담 오늘도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까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빗길 조심하시고 또 따뜻하게 입어서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날씨는 춥지만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